깊은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안동 근교의 한 뽕밭에서 처절한 비명과 함께 한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뽕나무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빗물에 번진 잉크 자국이 선명한 족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족자만큼은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 있어.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땅 깊이 묻은 후에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놈이 이쪽으로 도망쳤다. 포졸들의 거친 외침이 뽕밭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족자를 묻은 뽕나무를 돌아보며 비통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그날까지 부디. 그리고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뽕밭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뽕밭 여기저기에 검은 잉크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유독 한 뽕나무 아래에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그러게 말일세. 이 잉크 자국은 또 뭐람. 흉흉하기도 해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 밤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조판서의 외동딸 이서하 아가씨가 뽕을 따러 나왔다가 그 이상한 잉크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서하는 이제 막 18살이 된 아리따운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안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조판서 이원익이었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의 현숙한 부인이었지요. 서하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특히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위험하오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옵소서. 몸종인 춘심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하의 호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춘심아, 너도 이상하지 않니? 평소 이리도 조용하던 뽕밭에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그때 뽕나무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한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그는 뽕밭을 관리하는 머슴 돌쇠였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다부졌지만 어쩐 일인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돌쇠야, 너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 서하의 물음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뽕나무 상태를 좀 살펴보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서하의 예리한 눈에는 그의 손에 묻은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혼잣말, 이상하네. 머슴이 왜 손에 먹물을 묻히고 있는 거지? 서하는 돌쇠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친 머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의외로 곱고 섬세했지요. 무엇보다 그가 말할 때의 어조가 여느 머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돌쇠야. 혹시 어젯밤에 이 뽕밭에서 이상한 일을 보거나 듣지 못했느냐? 서하가 잉크 자국을 가리키며 묻자 돌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소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더욱 의심스러웠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뽕 따는 일을 도와다오. 아가씨. 둘은 나란히 뽕잎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돌쇠의 손놀림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뽕잎을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 마치 붓글씨를 쓸 때와 같았지요. 돌쇠야, 너는 그를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돌쇠가 움찔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그를... 그런데 그때 그의 입에서 문득 한시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전벽해라 하였거늘.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화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혼잣말, 상전벽해라니. 세상의 변화가 무상함을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가? 돌쇠야, 방금 내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소인이 잠시 헛소리를. 돌쇠는 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서화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뽕밭 머슴 돌쇠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이조판서는 붓을 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말이냐? 3년 전 갑자기 나타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자루구나. 별다른 내력은 모르나 성실하여 그냥 두고 있다. 허나 왜 그 아이를 묻는 것이냐? 서화는 오늘 뽕밭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야 있겠느냐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거라.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지 않느냐? 바로 그때 하인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최태성 도령께서 오셨는데 혼담을 의논하자고 하십니다. 서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태성은 인근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최만식의 아들이었지만 성품이 포악하고 방탕하기로 악명이 높았지요. 아버님, 저는 결단코 그분과 혼인할 수 없사옵니다. 서화야. 최태성 집안은 우리 가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집안의 배경이 만만치 않으니 내일 도령이 다시 올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라. 그날 밤 서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뽕밭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돌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혼잣말,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까? 며칠 후 서화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태성이 술에 취한 채로 뽕밭에 나타난 것입니다. 서화 낭자. 어디 계시오? 나의 서화 낭자.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서화는 뽕나무 뒤에 숨었지만 최태성은 금세 그녀를 발견했지요. 여기 계셨구려. 우리 꼭 부부가 될 터인데 미리 정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서화가 뒷걸음질 치자 최태성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에이, 어차피 내 사람이 될 것을. 튕기기는.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뽕 따는 바구니가 최태성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으악. 누구냐? 뽕나무 뒤에서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도련님. 바구니를 옮기다가 그만 실수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천한 놈이. 최태성이 주먹을 휘두르자 돌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최태성의 발목을 살짝 걸어 넘어뜨렸지요. 으악. 아이고, 도련님. 괜찮으시옵니까? 돌쇠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최태성을 부축했습니다. 이 자식이. 일부러. 아니옵니다. 정말 실수였사옵니다. 그때 멀리서 하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최태성은 체면상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넘어가지만 이 일 두고 보자. 최태성이 사라진 후 서화는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뽕밭으로 나왔지요. 뽕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인가? 아가씨. 밤늦은 시간에 웬일이신지요? 너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뽕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돌쇠야. 나는 내가 궁금하다. 너는 대체 누구니?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이야? 돌쇠, 아니 강지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지요. 소인은 그저 평범한 머슴일 뿐이옵니다. 거짓말. 서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은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야. 글을 쓰는 사람의 손, 고귀한 사람의 손이야. 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지훈도 모르게 서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인도 아가씨가 궁금하옵니다. 왜 이리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빛 아래 신분을 넘어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뽕밭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낮에는 교수의 본분을 다했지만 밤이 되면 몰래 지훈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그대를 기다렸사옵니다. 지훈은 서화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서화의 작은 손을 감싸고 붓을 이끌 때마다 서화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대는 정말 학식이 깊구나. 머슴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소인이 예전에 잠깐 서당에 다닌 적이 있어옵니다. 어느 날 서화는 우연히 지훈이 숨겨둔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뽕나무 뿌리 근처에 묻혀있던 낡은 보자기를 열어본 서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뽕밭에서 본 것과 같은 잉크 자국이 묻은 족자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서화는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영모 계획과 그 증거 자료, 참여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족자 끝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작성자, 개성 강지훈. 강지훈. 설마 돌쇠의 진짜 이름이? 그때 뒤에서 지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그것을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대의 진짜 이름이 강지훈인가?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강지훈. 영모 누명을 쓰고 도망친 죄인이옵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대로 학자 집안이었던 자신의 가문이 최만식 상단과 부패한 관리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사실을 말입니다. 이 족자가 바로 소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진짜 역적들을 밝혀낼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서화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나는 그대를 믿는다. 그대의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대가 역적일 리 없어. 서화, 고맙소. 그대가 믿어주시니 살아갈 힘이 생기옵니다. 하지만 그때 뽕밭 입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태성의 수하인 매향이었지요. 음흉한 미소, 이런 재미있는 비밀이 있었다니. 며칠 후 매향은 최태성에게 모든 것을 고발했습니다. 도련님, 큰 비밀을 알아냈사옵니다. 그 머슴놈이 바로 역적 강지훈이고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하옵니다. 뭐라고? 강지훈. 게다가 서화가 그놈. 좋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보자. 서화도 혼내주고 그 역적 놈도 잡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 무렵 서화의 집에서는 혼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면 최태성과 혼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훈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보름 후면 내가 최태성과 혼인하게 된대. 그럴 수는 없소. 서화, 소인과 함께 이곳을 떠나시오. 멀리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대가 더 위험해져. 상관없소.
그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소. 좋아, 지훈아. 함께 떠나자.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최태성이 이미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약속한 날 밤, 서하가 뽕밭에 도착하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뽕밭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을 든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는 최태성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거기 서라. 역적 강지군을 체포한다. 잘도 달콤한 미래를 즐겼구나. 서하야, 넌 내 신부가 될 몸으로 어찌 이런 짓을. 그리고 강지훈, 내 놈은 나라를 배신한 역적이다. 서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소인 혼자 책임지겠으니 그녀는 보내주시오. 하! 무슨 소리냐? 너희 둘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모두 잡아들여라. 절망의 순간, 지훈이 서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서하, 후회하지 않소. 그대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소. 결국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지훈은 감옥에 갇히고 서하는 별도로 구금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압송되던 날 몰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하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혼잣말, 지훈이 말한 족자.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리고 그대의 무고함을 증명해 보이겠어. 지훈이 끌려간 후 서하는 필사적으로 족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뽕밭을 뒤지던 며칠째, 드디어 그녀는 뽕나무 뿌리 깊숙한 곳에서 족자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족자의 내용을 확인한 서하는 더욱 놀랐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들의 명단에 최태성의 아버지, 최만식의 이름이 떡하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최씨 집안이 역모의 배후였구나. 서하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강지훈은 무고한 사람이옵니다. 진짜 역적은 최씨 집안이었나이다. 족자를 읽어본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정의를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하야. 이 일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내가 즉시 조정에 상소를 올리겠다. 판서의 상소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즉시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족자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자 임금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강지훈은 무고하니 즉시 석방하고 역적 최만식과 그 일가를 모두 체포하여 엄중히 벌하라.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태성과 그의 아버지는 즉시 체포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며칠 후 누명을 벗은 지훈이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충신의 아들로 당당하게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뽕밭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하, 정말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누명을 벗지 못했을 것이오. 아니야, 지훈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니까. 판서 또한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감복하여 흔쾌히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강도령,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이제 우리 딸과 평생 행복하게 살게나.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지훈과 서하의 혼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지요.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더니 정말 그렇구먼.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뽕나무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흔들렸습니다. 서하,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소. 지훈아,
이제 우리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뽕밭에서 시작된 진실한 사랑은 마침내 시련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지는 깊은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안동 근교의 한 뽕밭에서 처절한 비명과 함께 한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뽕나무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빗물에 번진 잉크 자국이 선명한 족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족자만큼은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 있어.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땅 깊이 묻은 후에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놈이 이쪽으로 도망쳤다. 포졸들의 거친 외침이 뽕밭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족자를 묻은 뽕나무를 돌아보며 비통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그날까지 부디. 그리고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뽕밭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뽕밭 여기저기에 검은 잉크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유독 한 뽕나무 아래에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그러게 말일세. 이 잉크 자국은 또 뭐람. 흉흉하기도 해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 밤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조판서의 외동딸 이서하 아가씨가 뽕을 따러 나왔다가 그 이상한 잉크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서하는 이제 막 18살이 된 아리따운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안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조판서 이원익이었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의 현숙한 부인이었지요. 서하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특히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은 비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위험하오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옵소서. 몸종인 춘심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하의 호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춘심아, 너도 이상하지 않니? 평소 이리도 조용하던 뽕밭에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그때 뽕나무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한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그는 뽕밭을 관리하는 머슴 돌쇠였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다부졌지만 어쩐 일인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돌쇠야, 너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 서하의 물음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뽕나무 상태를 좀 살펴보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서하의 예리한 눈에는 그의 손에 묻은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혼잣말, 이상하네. 머슴이 왜 손에 먹물을 묻히고 있는 거지? 서하는 돌쇠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친 머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의외로 곱고 섬세했지요. 무엇보다 그가 말할 때의 어조가 여느 머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돌쇠야. 혹시 어젯밤에 이 뽕밭에서 이상한 일을 보거나 듣지 못했느냐? 서하가 잉크 자국을 가리키며 묻자 돌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소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더욱 의심스러웠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뽕 따는 일을 도와다오. 아가씨. 둘은 나란히 뽕잎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돌쇠의 손놀림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뽕잎을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 마치 붓글씨를 쓸 때와 같았지요. 돌쇠야, 너는 그를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돌쇠가 움찔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그를. 그런데 그때 그의 입에서 문득 한시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전벽해라 하였거늘.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혼잣말, 상전벽해라니. 세상의 변화가 무상함을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가? 돌쇠야, 방금 내가 한 말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소인이 잠시 헛소리를. 돌쇠는 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서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뽕밭 머슴 돌쇠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이조판서는 붓을 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말이냐? 3년 전 갑자기 나타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자로구나. 별다른 내력은 모르나 성실하여 그냥 두고 있다. 허나 왜 그 아이를 묻는 것이냐? 서하는 오늘 뽕밭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야 있겠느냐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거라.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지 않느냐? 바로 그때 하인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최태성 도령께서 오셨는데 혼담을 의논하자고 하십니다. 서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태성은 인근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최만식의 아들이었지만 성품이 포악하고 방탕하기로 악명이 높았지요. 아버님, 저는 결단코 그분과 혼인할 수 없사옵니다. 서하야. 최태성 집안은 우리 가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집안의 배경이 만만치 않으니 내일 도령이 다시 올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라. 그날 밤 서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뽕밭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돌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혼잣말,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까? 며칠 후 서하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태성이 술에 취한 채로 뽕밭에 나타난 것입니다. 서하 낭자. 어디 계시오? 나의 서하 낭자.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서하는 뽕나무 뒤에 숨었지만 최태성은 금세 그녀를 발견했지요. 여기 계셨구려. 우리 꼭 부부가 될 터인데 미리 정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서하가 뒷걸음질 치자 최태성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에이, 어차피 내 사람이 될 것을. 튕기기는.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뽕 따는 바구니가 최태성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으아. 누구냐? 뽕나무 뒤에서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도련님. 바구니를 옮기다가 그만 실수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천한 놈이. 최태성이 주먹을 휘두르자 돌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최태성의 발목을 살짝 걸어 넘어뜨렸지요. 으아. 아이고, 도련님. 괜찮으시옵니까? 돌쇠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최태성을 부축했습니다. 이 자식이. 일부러. 아니옵니다. 정말 실수였사옵니다. 그때 멀리서 하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최태성은 체면상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넘어가지만 이 일 두고 보자. 최태성이 사라진 후 서하는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뽕밭으로 나왔지요.
뽕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인가? 아, 아가씨. 밤늦은 시간에 웬일이신지요? 너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뽕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돌쇠야. 나는 내가 궁금하다. 너는 대체 누구니?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이야? 돌쇠, 아니 강지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지요. 소인은 그저 평범한 머슴일 뿐이옵니다. 거짓말. 서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은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야. 글을 쓰는 사람의 손, 고귀한 사람의 손이야. 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지훈도 모르게 서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인도 아가씨가 궁금하옵니다. 왜 이리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빛 아래 신분을 넘어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뽕밭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화는 낮에는 교수의 본분을 다했지만 밤이 되면 몰래 지훈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그대를 기다렸사옵니다. 지훈은 서화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서화의 작은 손을 감싸고 붓을 이끌 때마다 서화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대는 정말 학식이 깊구나. 머슴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소인이 예전에 잠깐 서당에 다닌 적이 있어옵니다. 어느 날 서화는 우연히 지훈이 숨겨둔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뽕나무 뿌리 근처에 묻혀있던 낡은 보자기를 열어본 서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뽕밭에서 본 것과 같은 잉크 자국이 묻은 족자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서화는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영모 계획과 그 증거 자료, 참여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족자 끝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작성자, 개성 강지훈. 강지훈. 설마 돌쇠의 진짜 이름이? 그때 뒤에서 지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그것을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대의 진짜 이름이 강지훈인가?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강지훈. 영모 누명을 쓰고 도망친 죄인이옵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대로 학자 집안이었던 자신의 가문이 최만식 상단과 부패한 관리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사실을 말입니다. 이 족자가 바로 소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진짜 역적들을 밝혀낼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서화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나는 그대를 믿는다. 그대의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대가 역적일 리 없어. 서화, 고맙소. 그대가 믿어주시니 살아갈 힘이 생기옵니다. 하지만 그때 뽕밭 입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태성의 수하인 매향이었지요. 음흉한 미소, 이런 재미있는 비밀이 있었다니. 며칠 후 매향은 최태성에게 모든 것을 고발했습니다. 도련님, 큰 비밀을 알아냈사옵니다. 그 머슴놈이 바로 역적 강지훈이고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하옵니다. 뭐라고? 강지훈. 게다가 서화가 그놈. 좋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보자. 서화도 혼내주고 그 역적 놈도 잡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 무렵 서화의 집에서는 혼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면 최태성과 혼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훈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보름 후면 내가 최태성과 혼인하게 된대.
그럴 수는 없소. 서화, 소인과 함께 이곳을 떠나시오. 멀리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대가 더 위험해져. 상관없소. 그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소. 좋아, 지훈아. 함께 떠나자.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최태성이 이미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약속한 날 밤, 서화가 뽕밭에 도착하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뽕밭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을 든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는 최태성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거기 서라. 역적 강직원을 체포한다. 잘도 달콤한 미래를 즐겼구나. 서화야, 넌 내 신부가 될 몸으로 어찌 이런 짓을. 그리고 강지훈, 내 놈은 나라를 배신한 역적이다. 서화는 아무 잘못이 없어. 소인 혼자 책임지겠으니 그녀는 보내주시오. 하! 무슨 소리냐? 너희 둘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모두 잡아들여라. 절망의 순간, 지훈이 서화에게 속삭였습니다. 서화, 후회하지 않소. 그대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소. 결국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지훈은 감옥에 갇히고 서화는 별도로 구금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압송되던 날, 몰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화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혼잣말, 지훈이 말한 족자.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리고 그대의 무고함을 증명해 보이겠어. 지훈이 끌려간 후, 서화는 필사적으로 족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뽕밭을 뒤지던 며칠째, 드디어 그녀는 뽕나무 뿌리 깊숙한 곳에서 족자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족자의 내용을 확인한 서화는 더욱 놀랐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들의 명단에 최태성의 아버지, 최만식의 이름이 떡하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최씨 집안이 역모의 배후였구나. 서화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강지훈은 무고한 사람이옵니다. 진짜 역적은 최씨 집안이었나이다. 족자를 읽어본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정의를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화야. 이 일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내가 즉시 조정에 상소를 올리겠다. 판서의 상소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즉시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족자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자 임금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강지훈은 무고하니 즉시 석방하고 역적 최만식과 그 일가를 모두 체포하여 엄중히 벌하라.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태성과 그의 아버지는 즉시 체포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며칠 후 누명을 벗은 지훈이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충신의 아들로 당당하게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뽕밭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화, 정말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누명을 벗지 못했을 것이오. 아니야, 지훈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니까. 판서 또한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감복하여 흔쾌히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강도령,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이제 우리 딸과 평생 행복하게 살게나.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지훈과 서화의 혼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지요.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진정한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다더니 정말 그렇구먼.
혼례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뽕나무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흔들렸습니다. 서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소. 지훈아, 이제 우리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뽕밭에서 시작된 진실한 사랑은 마침내 시련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랫동안 전해지는 깊은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안동 근교의 한 뽕밭에서 처절한 비명과 함께 한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뽕나무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빗물에 번진 잉크 자국이 선명한 족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족자만큼은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 우리 가문의 명예가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 있어. 떨리는 손으로 족자를 땅 깊이 묻은 후에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놈이 이쪽으로 도망쳤다. 포졸들의 거친 외침이 뽕밭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족자를 묻은 뽕나무를 돌아보며 비통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그날까지 부디. 그리고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뽕밭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뽕밭 여기저기에 검은 잉크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유독 한 뽕나무 아래에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그러게 말일세. 이 잉크 자국은 또 뭐람. 흉흉하기도 해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 밤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조판서의 외동딸 이서하 아가씨가 뽕을 따러 나왔다가 그 이상한 잉크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서하는 이제 막 18살이 된 아리따운 교수였습니다. 아버지는 안동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조판서 이원익이었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의 현숙한 부인이었지요. 서하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특히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위험하오니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옵소서. 몸종인 춘심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하의 호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춘심아, 너도 이상하지 않니? 평소 이리도 조용하던 뽕밭에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그때 뽕나무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한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그는 뽕밭을 관리하는 머슴 돌쇠였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다부졌지만 어쩐 일인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돌쇠야, 너는 여기서 무얼 하고 있었느냐? 서하의 물음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뽕나무 상태를 좀 살펴보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서하의 예리한 눈에는 그의 손에 묻은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혼잣말, 이상하네. 머슴이 왜 손에 먹물을 묻히고 있는 거지? 서하는 돌쇠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친 머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의외로 곱고 섬세했지요. 무엇보다 그가 말할 때의 어조가 여느 머슴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돌쇠야. 혹시 어젯밤에 이 뽕밭에서 이상한 일을 보거나 듣지 못했느냐? 서하가 잉크 자국을 가리키며 묻자 돌쇠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사옵니다. 소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걸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더욱 의심스러웠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뽕 따는 일을 도와다오. 아가씨. 둘은 나란히 뽕잎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돌쇠의 손놀림은 매우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뽕잎을 하나하나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 마치 붓글씨를 쓸 때와 같았지요. 돌쇠야, 너는 글을 아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돌쇠가 움찔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그를. 그런데 그때 그의 입에서 문득 한시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전벽해라 하였거늘.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화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혼잣말, 상전벽해라니. 세상의 변화가 무상함을 뜻하는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가? 돌쇠야, 방금 내가 한 말은 아,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소인이 잠시 헛소리를. 돌쇠는 급하게 손사래를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서화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뽕밭 머슴 돌쇠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이조판서는 붓을 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말이냐? 3년 전 갑자기 나타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던 자로구나. 별다른 내력은 모르나 성실하여 그냥 두고 있다. 허나 왜 그 아이를 묻는 것이냐? 서화는 오늘 뽕밭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흥, 그럴 리야 있겠느냐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거라.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지 않느냐? 바로 그때 하인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최태성 도령께서 오셨는데 혼담을 의논하자고 하십니다. 서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최태성은 인근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최만식의 아들이었지만 성품이 포악하고 방탕하기로 악명이 높았지요. 아버님, 저는 결단코 그분과 혼인할 수 없사옵니다. 서화야. 최태성 집안은 우리 가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집안의 배경이 만만치 않으니 내일 도령이 다시 올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거라. 그날 밤 서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뽕밭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돌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혼잣말, 왜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걸까? 며칠 후 서화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태성이 술에 취한 채로 뽕밭에 나타난 것입니다. 서화 낭자. 어디 계시오? 나의 서화 낭자.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서화는 뽕나무 뒤에 숨었지만 최태성은 금세 그녀를 발견했지요. 아, 여기 계셨구려. 우리 꼭 부부가 될 터인데 미리 정을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하. 도련님,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서화가 뒷걸음질 치자 최태성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에이, 어차피 내 사람이 될 것을. 튕기기는.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뽕 따는 바구니가 최태성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으아. 누구냐? 뽕나무 뒤에서 돌쇠가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죄송하옵니다. 도련님. 바구니를 옮기다가 그만 실수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천한 놈이. 최태성이 주먹을 휘두르자 돌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최태성의 발목을 살짝 걸어 넘어뜨렸지요. 으아. 아이고, 도련님. 괜찮으시옵니까? 돌쇠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최태성을 부축했습니다. 이 자식이. 일부러. 아니옵니다. 정말 실수였사옵니다. 그때 멀리서 하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최태성은 체면상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넘어가지만 이 일 두고 보자. 최태성이 사라진 후 서화는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한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뽕밭으로 나왔지요. 뽕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인가? 아, 아가씨. 밤늦은 시간에 웬일이신지요? 너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두 사람은 나란히 뽕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돌쇠야. 나는 내가 궁금하다. 너는 대체 누구니? 왜 이런 곳에 있는 것이야? 돌쇠, 아니 강지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지요. 소인은 그저 평범한 머슴일 뿐이옵니다. 거짓말. 서화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은 평범한 머슴의 손이 아니야. 글을 쓰는 사람의 손, 고귀한 사람의 손이야. 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지훈도 모르게 서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인도 아가씨가 궁금하옵니다. 왜 이리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빛 아래 신분을 넘어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뽕밭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한은 낮에는 규수의 본분을 다했지만 밤이 되면 몰래 지훈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그대를 기다렸사옵니다. 지훈은 서화에게 그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큰 손이 서화의 작은 손을 감싸고 붓을 이끌 때마다 서화의 가슴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대는 정말 학식이 깊구나. 머슴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소인이 예전에 잠깐 서당에 다닌 적이 있어옵니다. 어느 날 서화는 우연히 지훈이 숨겨둔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뽕나무 뿌리 근처에 묻혀있던 낡은 보자기를 열어본 서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뽕밭에서 본 것과 같은 잉크 자국이 묻은 족자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서화는 조심스럽게 족자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정 대신들의 영모 계획과 그 증거 자료, 참여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족자 끝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작성자, 개성 강지훈. 강지훈. 설마 돌쇠의 진짜 이름이? 그때 뒤에서 지훈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그것을 이게 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그대의 진짜 이름이 강지훈인가?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강지훈. 영모 누명을 쓰고 도망친 죄인이옵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대로 학자 집안이었던 자신의 가문이 최만식 상단과 부패한 관리들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사실을 말입니다. 이 족자가 바로 소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진짜 역적들을 밝혀낼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서화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훈아, 나는 그대를 믿는다. 그대의 마음씨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대가 역적일 리 없어. 서화, 고맙소. 그대가 믿어주시니 살아갈 힘이 생기옵니다. 하지만 그때 뽕밭 입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모두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태성의 수하인 매향이었지요. 음흉한 미소, 이런 재미있는 비밀이 있었다니. 며칠 후 매향은 최태성에게 모든 것을 고발했습니다. 도련님, 큰 비밀을 알아냈사옵니다. 그 머슴놈이 바로 역적 강지훈이고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있다고 하옵니다. 뭐라고? 강지훈. 게다가 서화가 그놈. 좋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보자. 서화도 혼내주고 그 역적 놈도 잡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 무렵
서화의 집에서는 혼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면 최태성과 혼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훈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보름 후면 내가 최태성과 혼인하게 된대. 그럴 수는 없소. 서화, 소인과 함께 이곳을 떠나시오. 멀리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대가 더 위험해져. 상관없소. 그대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소. 좋아, 지훈아. 함께 떠나자.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최태성이 이미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약속한 날 밤, 서화가 뽕밭에 도착하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뽕밭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을 든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는 최태성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요. 거기 서라. 역적 강지훈을 체포한다. 잘도 달콤한 미래를 즐겼구나. 서화야, 넌 내 신부가 될 몸으로 어찌 이런 짓을. 그리고 강지훈, 내 놈은 나라를 배신한 역적이다. 서화는 아무 잘못이 없어. 소인 혼자 책임지겠으니 그녀는 보내주시오. 하! 무슨 소리냐? 너희 둘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모두 잡아들여라. 절망의 순간, 지훈이 서화에게 속삭였습니다. 서화, 후회하지 않소. 그대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소. 결국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붙잡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지훈은 감옥에 갇히고 서화는 별도로 구금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압송되던 날, 몰래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화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혼잣말, 지훈이 말한 족자. 내가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리고 그대의 무고함을 증명해 보이겠어. 지훈이 끌려간 후, 서화는 필사적으로 족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뽕밭을 뒤지던 며칠째, 드디어 그녀는 뽕나무 뿌리 깊숙한 곳에서 족자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족자의 내용을 확인한 서화는 더욱 놀랐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들의 명단에 최태성의 아버지, 최만식의 이름이 떡하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최씨 집안이 역모의 배후였구나. 서화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강지훈은 무고한 사람이옵니다. 진짜 역적은 최씨 집안이었나이다. 족자를 읽어본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며 정의를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서화야. 이 일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내가 즉시 조정에 상소를 올리겠다. 판서의 상소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즉시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족자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자 임금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강지훈은 무고하니 즉시 석방하고 역적 최만식과 그 일가를 모두 체포하여 엄중히 벌하라.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태성과 그의 아버지는 즉시 체포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며칠 후 누명을 벗은 지훈이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충신의 아들로 당당하게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뽕밭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서화, 정말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누명을 벗지 못했을 것이오. 아니야, 지훈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니까. 판서 또한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지혜에 감복하여 흔쾌히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강도령,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이제 우리 딸과 평생 행복하게 살게나.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지훈과 서하의 혼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이 두 사람의